우리는 조선이냐 이거지. 대통령이 오면 있는데 황실수장이 있어요. 황실수장이 뭐, 수장이 뭐야? 대가리라고. 대가리의 짱.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이 세워진 나라. 그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나라를 망하게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야 되잖아. 근데 이 관점을 안 가르쳐서 되게 힘들어요. 내가 되게 답답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국 좋은데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건국했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전까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종묘사직의 나라였단 말이야. 누가 곧 국가야? 왕이 곧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이란 게 뭐냐면은 왕의 조상과 곡식의 신이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종묘에서는 뭘 지내? 제사를 지내. 누구한테? 왕의 조상들한테. 그 다음에 사직에서는 뭐래? 곡식의 신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정신적인 지주는 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지주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농사가 최고고, 그 다음에 귀족이 최고인 나라죠. 왕이 최고인 나라지.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나는 거기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망했으니까 이 나라 망한 울분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 가리키는 거지. 왜? 저 나라가 우리나라 선한 나라인데 망했어. 이런 개념을 가지면 이제 질문을 해볼 거야. 조선시대로 가시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대한 비난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일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거지.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단에 대한 비판은 되게 많아요.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못된 거 알지? 근데 교회 가서 얻어야 될 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교회가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역사도 똑같아.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런 역사의 그 맥락은 없고 누구만 비난을 하면 되냐면 일본만 비난하면 우리나라는 다 먹히는 나라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 나라를 만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라고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1910년부터 우리나라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갔다라고 보는 거고, 짧게는 1905년부터 갔다. 더 이전에는 한일 합방 이전에 의정서 낼 때부터 일단은 왕의 권력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역사가 짧았고 자료가 짧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글씨가 좀 깨졌는데 갑신정변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갑신정변으로 가고 그다음에 갑오을미개혁 쪽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나라가 망하니까 어쩌는 쪽으로 갔냐면은 계몽을 시켜야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공화국이나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애국계몽 운동 쪽으로 갔어요. 또 하나는 광무개혁까지 했잖아요. 광무개혁의 때 대한제국이었다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뭐였냐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었어요. 일본 청일전쟁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아관파천하고 다시 돌아와서 광무개혁하는 그 대한제국을 이제 얘네는 최대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망했으니까 다시 뭐를 일으켜야 되냐? 다시 황제로 가야 돼. 광무개혁을 해서 그때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아관파천하고 광무개혁해서 보황, 다시 황제를 앉혀야 된다. 지금 황제가 누구예요? 여기 때? 그러니까 이 고종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복벽주의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유교가 무너졌다. 유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유교를 어떻게 돼? 다시 살려야 돼. 그 유교의 정점이 누가 있어? 이모군란. 이모군란이 뭐예요? 구식 군대가 신식 군대를 물리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밀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받아서 왕족으로 가는 거야. 조선의 그 흥성대원군 가장 왕권이 강했던 그 시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뭐로 가냐면 의병이나 이런 무력으로. 그래서 여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력 쪽이죠. 그래서 얘네의 어떤 흐름은 다 무력으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어떤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황제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세울 수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망명까지 간다고. 헤이그 특사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다시 외교권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미 외교권을 잃었어요. 외교권을 5년에 잃었고 완전히 합병된 이후에는 망명정부를 시도하다가 고종이 죽어요. 갑자기. 이거에 대한 썰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음모론 쪽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고종이 죽고 나니까 이제 황제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냥 이쪽으로 옛날 왕으로 가자. 고종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만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망명정부 시도하려고 했던 게 임시정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하나.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을 좀 보시면 아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려고 많이 했구나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얘네들의 모델이 있겠죠. 메이지 유신에 출발했지만 결국에 애국 계몽 쪽으로 온 것들은 누구냐면 해외 유학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화주의, 미국 같은 나라 세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냐면 3.1 운동 때까지의 흐름인데 이 흐름 속에서 뭐와 뭐가 나오는지 좀 봐야 돼요. 갑신정병, 갑오경장, 독립협회 이런 쪽으로 가면서 뭘로 가냐면은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 공화주의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황제를 다시 세웁시다 라고 가는 거고 여기에서 가는 게 뭐냐면은 군주가 있고 헌법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제국이 입헌 군주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뭐냐면은 이제 복벽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자 전제 군주.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 군주제잖아요. 전제 군주라는 건 왕이 곧 국가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가자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고 우리가 자꾸 독립운동에서 독립운동은 선한 것 이렇게 딱 포장해버리면은 욕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없어진 게 악이라면 우리나라가 있는 게 선이니까 그냥 그 선악 구도로만 가면 우리나라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흐름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력 양성론 쪽에 그래서 어디 쪽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온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 어디서 왔어?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그 정신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야. 평양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여기서 공산주의 정권이 생기잖아요. 땅을 다 뺏긴 사람들이 뭐를 알고 있냐면은 공산주의가 소련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척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정착하냐면은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정착을 해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서북이잖아요. 북쪽인데 서쪽이잖아요. 여기 서북이라고 그러는 서북 청년단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많은 4.3 사태의 주범이라고 하긴 모르고 주도적인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산당한테 당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끝에 있죠. 근데 제주도에서 공산당 관련된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죽어요? 민간인이 죽어요. 그럼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야. 다음 시간에 4.3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이 어떻게 정비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아. 봐봐요.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선악을 기준을 둬버리면은 일제처럼 된단 말이야. 일본이 나쁘냐 안 나쁘냐를 따지면 안 돼. 일본은 그 시기에 제국주의였는데 제국주의 한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러면 미국도 나쁘고 영국도 나쁘고 다 나빠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들이 그러한 걸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잡았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분노를 키워가지고 극대화시킨 거는 국내의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정치도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힘들어. 나는 선한 걸 정해놨어. 양민이야. 이 사람들 양민으로 딱 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죽인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를 해야 돼. 아, 이렇게 갈등이 심하니 이 사람들이 여기부터도 죽고 저기부터도 죽으면 여기 붙었다 죽은 사람과 저기 붙었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야. 6.25 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면 공산당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누구들 다 죽여. 여기 있던 관료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다시 북진하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미처 못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완장을 차고 완장을 채워서 주민들의 리더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리더가 뭐야? 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는데 이들은 가고 이 사람들은 남았잖아. 그럼 다시 국군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 그동안 협조했던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폭격이나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는 이런 사상전에 죽은 애들이 더 많다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을 죽인 국군 나쁜 놈, 지네 나라 죽인 인민군 나쁜 놈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선한 걸 찾아?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려서 그래.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게 어떤 기조에서 건국이 됐고 우리나라 뿌리는 어떻게 됐고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인 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면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 그 폭력을 가지고 어떻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견이 세워졌느냐.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겼냐, 아니면은 그래도 합의를 해서 뭘 도출해냈냐, 아니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분단이 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자꾸 감정을 집어넣고 얘네가 얘네 죽여서 얘네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자료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자료를 차단시킨다고. 왜냐하면은 양민이 죽었어요. 양민이 죽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서 죽었어. 그거 모르겠고 하여튼 죽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엔 그거는 뭐냐면은 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영역이고 우리가 자꾸 감정을 넣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했으니까 선해라고 낙인 찍는 순간 더 이상 논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감정을 죽여요. 감정은 어디에만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줘야지 죽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계속 감정을 죽이는 거야.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북 쪽은 그랬고요. 서북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양 쪽에서는 요런 대한협회,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 선면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민회가 깨진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또 자기네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항상 조직이 크게 있다가 깨지면 그 다음은 흐지부지로 가요. 신민회가 깨진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야? 짜잘짜잘짜잘하게 죽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병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의병들이 일어났다가 다 소탕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잔당이 돼서 만주 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은 뭐냐면은 이제 서당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전라도 쪽은 동학농민운동의 그 힘을 받아서 사상이 발전하는 거고, 여기는 이미 옛날에 있는 서당들을 기준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독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단 자기네 나라가 됐으니까 자기네 사상을 여기다 심어야 돼요. 이걸 또 나쁘다고 하면 안 돼. 그냥 얘는 그런 거야. 얘네는 자기네 땅이 점령이 됐으니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국민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했던 강의 중에 네이션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 네이션을 동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역사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역사로 나온 전통의 문화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같아야 돼. 그 순서대로 보면은 얘네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래요? 자기네들의 사상을 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신사라고. 그래서 신사를 어떻게 만들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이니 우리가 하는 종교의 신사를 어디다가 세워야 가장 아름답겠냐 이거야. 그래서 서울을 딱 와보니까 이 아름다운 산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신사참배 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신궁이라고 해서 남산 쪽에서 경복궁과 남대문과 서울역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다가 이제 신궁을 만들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돼? 18년에 이제 가서 신궁 계획까지 딱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짓겠습니다까지 갑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요?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3.1 독립운동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종교운동이다. 그러니까 종교운동이 뭐냐면 이 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일본의 그 신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만세운동이라고. 왜 기독교인들이 목숨까지 거냐 이거지. 그 포인트를 잡으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만세 운동할 때 두 개의 종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천도교하고 기독교라고. 그래서 천도교가 몇 명? 15명. 그 다음에 기독교가 16명이고, 불교는 그냥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주된 인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3.1 운동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3.1 운동 관련돼서 일어난 일인데, 빨간색이 다 뭐야? 기독교 관련 사건이고 대부분 학살 사건이에요. 뭘 안 한 거예요? 이 3.1 운동에서는 무력투쟁이 없었다고. 이게 뭐야?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 스타일.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가 학살 사건이면서 여기서 시작한 게 이만큼이 기독교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지만 얘네도 학살이 됐다고. 얘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목을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군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력투쟁도 무력투쟁 같은 무력투쟁이 아니었지만은, 이 사건에서 알듯이 왜 이렇게 빨간색의 사건들이 많으냐 하면은 기독교 운동이라서 그래요. 이제 같이 일어난 게 이제 천도교라고. 천도교는 그럼 왜 기독교랑 같이 갔냐? 천도교는 왜 그랬냐? 이것도 봐야 돼.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는 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그러면 왜 같이 참여했냐? 이걸 알면은 일본이 신사참배를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항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다스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다고요. 그 3.1 운동을 잡고, 독립운동은 맞아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독립운동이냐면은 정신적인 독립운동이었다고. 이걸 자꾸 나라를 찾기 위한 걸 포장을 한다고. 그게 감정이란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 했냐면은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뭘 했냐면은 왕이 죽었으니까 이 왕을 대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조선이 뭐예요? 왕의 나라잖아. 근데 옛날 조선이 있다고. 그래서 당군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그 당군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굴 믿어요? 당군교를 믿는다고. 당군교의 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천도교고 하나가 대종교예요. 대종교는 이제 무력 시위 쪽으로 만주에서 나오는 건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종교였고요. 그래서 60만세 운동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뭘 한 거냐면은 종교 운동을 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919년이 지나고 나면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일어나고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이제 공화주의 쪽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모델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모델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공화주의 쪽으로 가는 건데, 솔직히 공산주의 쉬워요. 개념이 쉬워요. 공화주의는 되게 어렵다고. 지금도 물어보면은 공산주의는 뭐야?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뭐야? 그럼 몰라. 공화주의가 뭐예요? 그러면은 한참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냐면은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화주의 자체도 기독교, 개신교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평등한 거거든. 모든 사람이라면 다 평등한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려운데 이거 이해하는 건 쉽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가요. 우리나라가 왜 문제가 있었냐면은 독립을 하고 전체의 한 70%가 공산주의 사상에 거의 가 있었어요. 그냥 외부의 간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갔다고.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외교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화주의 쪽에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힘이 받쳐준 건. 그래서 조선이 죽고 나서 이제 사상적인 기반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의 동양 사상들,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게 합쳐진 동양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기독교와 천주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하나의 사상의 무리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단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자 해가지고 천도교랑 대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천도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기 직전까지는 300만 명이 천도교였어요. 그래서 이 천도교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 300만 명이 있던 천도교들이 거의 비슷한 기독교로 들어와요. 그거를 기독교에서 뭐냐 그러면은 부흥이라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300만 명이 딱 넘은 게 아니야. 기독교에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천도교에는 삼경사상이 있어요.
얘네가 천도교의 그 윗대가 뭐였어요? 동학이란 말이야. 동학은 뭐에 대해서 동학이에요? 서학의 반대말이 동학이거든. 서학은 뭐야? 기독교 문화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에 있는 체계를 그대로 당군교로 갖고 와요. 그거를 몰라. 이런 사상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조선 중반기부터 서학이 들어오면서 메시아 사상이 정도령 쪽으로 들어가요. 정도령이 뭐냐면은 정감록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왕조 500년 후에 이 세계를 구원할 정도령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미륵불이 있거든요. 미륵불이 뭐냐면은 현세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부처는 내세를 하면은 현세를 구원하는, 그게 누구야? 미륵이라고. 미륵불 사상이 어디서 온 거야?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항해 시대에서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륙에서 왔어요. 저기 한 400년대에 네스토리우스라는 기독교 저쪽에서 이제 논쟁하다가 해위돼가지고 이단돼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당나라까지 와요. 이슬람 통해서. 그게 경교예요. 경교가 빛경자 써가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가 빛이니까 빛을 있는 종교. 경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불국사에 가보면 불국사 안에도 기와장에 십자가가 있어요. 한번 가면 꼭 보세요. 불국사 그 박물관 쪽에 십자가 모양의 기와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당나라에서 짬뽕이 돼서 우리나라도 넘어오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미륵불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륵의 실체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잖아. 이렇게 미륵 궁에 미륵이라 그러잖아. 사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내가 무슨 이쪽에 뭐 빠져있는 뭐 오타쿠도 아니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그 흐름에서 나오는 사상들의 어떤 흔적은 있다고요. 내가 그거를 하면은 학자로 가야지. 곳곳에 숨어있는 그 메시아 사상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메시아가 많은 거야. 정도령 사상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령의 실체가 해동 뭐 이런 거 있어요. 대동세상 뭐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자면은 이제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늘, 사람, 물건.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대박. 우리 얼사상, 한울 이런 거. 이거 뭐 하나요? 그다음에 인간론에는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있는데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몸된 성전과 임재. 성전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줘?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뭐야? 하늘과의 일치야. 그래서 인내천이 나온 거야. 삼진, 삼망. 다 거의 삼위일체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여기는 지상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잖아요. 여기는 지상천국. 그래서 이 지상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 우리 자치권 내쁘면 내가 너네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금욕주의로 수행하면 된다. 얘네 둘 다 당군교에서 탄생했는데 조금 결은 달라요. 근데 거의 이쪽으로 기독교의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서 찾아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도교가 되고, 이 천도교랑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으키자 천도교고, 싫어. 대종교예요. 당군을 다시 보는 거야. 그리고 야, 천도교 실패한 거잖아. 동학은 실패한 거야. 그래서 증산이 나와서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한 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대순진리교까지 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대종교 있고, 원불교는 뭐냐면은 불교인데 여기 보천교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불교랑 보천교가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불교인데, 원불교는 뭐냐면은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서 있거나. 근데 원불교에서 뭘 따고 하냐면은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야. 기독교 십자가는 없어. 얘네도 그 불상을 없애버려. 네. 그래서 신불교라고 합니다. 얘네. 그러니까 불교와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여기는 표현을 어떻게 해? 부처의 표현을 원만 그려요. 혼, 영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자. 그래서 원불교예요. 그래서 원으로 표현하는 거지. 모든 영혼들을 원불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우리나라에 총 1에서 2% 정도 있습니다.
이제 2015년인가에 조사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공경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 신을 공경하고 이웃도 공경하고 나아가서 너네는 이웃만 공경하지? 우린 자연도 공경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를 엄청 시킵니다. 나름대로 얘네 교리를. 하늘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아. 그리스도가 동하게 되고 천도교가 교리 영국한 다음에 개신교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 개념들이 있냐면 천년왕국 이런 개념들이 이쪽에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이 세워진 나라. 그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 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가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더 잘 살아보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더 잘 살아보세가 BC카드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보려면 어떻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냐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니까 지금 무조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팽배되어 있는 사상이 뭐예요? 돈만 벌면 부자고 부자가 곧 행복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본주의도 몰라 뭔지. 자본주의도 모르면서 뭐만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197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열망이 있었거든요. 1945년에 처음 설 때도 배고팠고 1970년대도 배고팠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은 내가 배고파 죽더라도 우리 자손에게 이런 나라는 못 물려주겠다고 생각한 게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이에요. 그 덕에 우리가 잘 살아졌잖아.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지? 옛날에는 뭐라도 있었냐면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도 있었단 말이야.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대종교에서 나왔어요. 그건 나중에 또 뒤로 가면 있습니다. 이완가가 뭐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대한민국 황실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죽었어. 1931년부터 47년까지 왕세자를 하다가 7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황실수장이 됐어. 찾아보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황실수장을 하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경복궁에서 행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왕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세계문화유산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경복궁에서 행사를 하면 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 행사를 하면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왕이 그럼 누가 나타날 것이냐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끌어온 거야. 되게 잘 살았어요. 귀족들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게 이제 덕혜옹주 영화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역사를 뭘로 배우냐면은 영화를 보고 배워.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를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뭘 받아들이냐면은 그러면 덕혜옹주는 왜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줬냐? 왜 안 받아줬냐면은 너네는 일본에서 받을 거 다 받았지 않냐? 그러니 오지 말라고. 일본은 우리가 너네를 책임져 줬잖아 여태까지. 근데 우리 국민으로는 안 돼. 그리고 내쫓은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가 된 거야? 난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은 종묘대제가 있습니다. 이게 5월 1일이 되면 5월 1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어디서요? 문화행사를 한다고. 영령전 제향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이거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 종묘대제는 국가 사당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종묘에서 이제 신주 아시죠? 저번에 내가 설명했잖아. 신주단지, 신주를 모시고 제례의식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자 조선 왕조 문화의 정수입니다 이랬잖아. 이 정수에 누가 나타나? 대한민국 황실수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이거가 뭐라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아직 살아있는 왕을 모시는 거라니까요. 정체성이 없어요. 이 나라 건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1975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했고 이때부터 2001년부터 이제 걸작으로 선정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하는 게 세계문화유산 이거 갖고 자꾸 정당성을 부여한단 말이야. 유네스코는 아무거나 있나?
아니, 그러니까 유네스코도 찾아봐야 돼. 이거는 유네스코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네는 이 나라의 건국이나 정신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문화가 유산이 이어지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조선이냐 이거지.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황실수장이 있어요. 황실수장이 뭐? 수장이 뭐야? 대가리라고. 대가리의 짱. 비용인이 누가 되는? 국가에서 되죠 이거. 우리나라에. 주체 문화 국립무형유산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에 맞는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전환하는 국가가 진짜 황당하다. 우리나라 개천절이 국가 행사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 자, 우리나라가 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력을 막 가는 거죠. 되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이거 되게 재밌게 보면서 이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지. 올해도 한번 보라니까. 이제 작년에 했다니까. 2022년 코로나인데도 했다니까요. 마스크도 안 쓰고 아주 멋지잖아. 이런 거 그럼 조선이 진짜 판타지를 쓰고 있잖아요. 소설로 쓰면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이런 거 대한제국에서 입었던 그런 옷들의 문양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지. 오늘은 독립운동 이게 언제까지? 1919년까지.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그대로 그 당군의 어떤 불어넣는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다 이 당군 대종교예요. 김자진,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다 대종교 출신이고요.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이 다 대종교에서 나온 거고 그게 지금 경희대, 홍익대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산주의. 소련에서 뒤집어 엎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환희에 찼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 바보 같은 건데 근데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을 갈아엎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해? 공산주의에서 온다고 생각해. 그걸 무시를 하면 안 된다니까.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충분히 이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얘네는 일본을 엎을 수 있는 힘이 공산주의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70%가 공산주의에 너무 쉽게 물들어 있는 거죠. 일본만 물리칠 수 있다면 뭔지 모르지만 그걸로 하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간다고. 하나는 대종교. 당군이 서서 당군이 저 신사를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 갖고 안 되네. 그랬더니 공산주의 혁명이 있네. 이거 흐름 타야 돼. 유행이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중국도 넘어가고 그 동유럽들도 다 넘어간 거거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편승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워있던 기독교에 미국이 기독교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돼. 한 세 부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안에도 이 세 부류가 있었고 가장 센 애가 대종교였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 때 뭐를 건국절로 정하냐면은 10월 3일 건국절로 정해요.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한테 짓밟혔네라고 하고 그때 방정환 같은 사람들이 어린이날 만들고 이게 다 천도교와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 생긴 거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기부터 어떻게 무장투쟁이 가다가 엉망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망명정부는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